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백혜경 마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 똑똑하다. 사실 똑똑할 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이 되고 특히나 아이한테 굉장히 일상에서 중요한 이 시기에 만 3세에서 5세 친정 어머님이나 이제 시어머님한테 맡길 때도 아예 아이를 보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지내고 내가 엄마의 케어를 받고 있고 같이 산다는 그 느낌을 갖는 거. 그래서 그 기본적인 주 양육자가 그래서 엄마가 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 애 키우면서 한 15년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대구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아이들을 어떻게 일하는 아줌마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집 팔아, 우리도 집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아파트에 1501호, 1502호 두 개 샀어요. 그래갖고 한 채는 내가 남편하고 쓰고 하나는 친정어머니하고 애들하고 줬어요. 친정집이 갖다 주자니 그렇고 이게 뭐 여기다 하자니 또 사위를 상당히 또 어려워해요. 맞아,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살았어요. 1, 2호로. 사위가 보통 사람이. 어려울 수밖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사위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 이 집에서 커피 먹고 싶고 이 집에서 과일 깎아 먹고 싶으면 전화로 하지 않으면 시레빠 끌고 2호로 가는 거야. 그게 답답해. 그래서 싱크대의 위에 벽 있잖아요. 부엌 벽. 그걸 내가 망치로 이렇게 내 대가리 들어가는 이렇게 땄어요. 그래갖고 목수한테 상자같이 하는데 양쪽을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딱 끼우니까 왔다야. 야 순이야 커피 한잔 가자 그럼 네 이렇게 주고 말해서 그 가라고 과일 좀 가자 그럼 네 한 집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제 키우니까 마음 놓고 우리 영감은 또 조용히 혼자 있으니까 책 보고 좋고 그지? 그러는데 이제 밤만 되면 이제 궁금해 이놈 새끼들이 뭐 하고 있나. 그래서 그 구멍으로 뒤밀고 인어같이 그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싱크대 우위로. 그래서 거기서 시커 놀다가 11시 반 12시에 또 이러고 저 와서 있어. 이혜준 선생님 맞벌이,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시면서 키우셨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15년은 아이들 키웠고요. 16년째 되는 해에 가방 들고 나왔으니까 제가 키웠죠. 근데 키우셨네. 사실은 제가 큰애를 25살에 낳았으니까 저는 그땐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애가 귀찮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 낳아서 억지로 애미가 되기는 됐는데 이게 귀한 것도 모르겠고요. 젖을 먹이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그냥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22개월 터울로 작은 아이가 나니까 그때 마침 남편이 분위관을 해서 이제 강원도 양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큰 애는 얼른 엄마 주고 작은 애만 들고 갔죠. 그래서 큰 아이는 엄마하고 한 2년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키웠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시절이 제가 우리 아이한테 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지금도 엄마를 되게 좋아하지만 엄마한테 못다 할 말을요. 외할머니한테 지금 미국에 있는데 1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지 고민을 오히려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외할머니는 아이한테 완전히 창구예요. 자기가 이제 정말 답답함으로 통하는 창구가 돼서 우리 아이는 엄마 그닥 그리워 안 해요. 할머니만 계시면 글쎄 엊그저께도 왔는데 엄마는 제 돈은 다 갖다 쓰면서 이런 와인 한 병 사들고 왔더라고요. 세상에 그놈의 새끼였는데 할머니는 늙지 말라고 영양 크림을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와서 할머니 늙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는 늙어도 괜찮냐 그러니까 엄마는 늙으나 젊으나 그 얼굴인데 뭐 그렇게 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이 우리 아이한테 덧없는 아이가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긍정적이시다. 네, 어머니한테 저는. 맡긴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이가 귀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나 좀 밥 먹고 너 저 달라 그래 막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엄마가 그냥 그럴 때마다 보듬어 주고 하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긴 게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안 맡기시고 친정어머니한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시어머니는
맡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의사 선생님인데요. 어찌나 저렇게 이론적으로 똑똑한 척 잘난 척을 하는지 제 생각에 갖다 맡기면 애가 머리는 커질 것 같아요. 시간 맞춰 밥 먹이고 너 지금은 놀아야 되고 지금은 자야 되고 지금은 책 읽어야 되고 이렇게 머리는 클지 모르지만 가슴이 없는 아이를 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줬는데요. 그때 너무 감사했죠. 뭐 지금도 달래면 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저는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면 애가 더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할머니 손에 어려서부터 컸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굉장히 무조건적이세요. 맞아요. 네. 뭐 제가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고 잘 뛰어놀면 되잖아. 잘 밥잘 뛰어놀면 먹고. 되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저는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양준 변호사님은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평소에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갑자기 좋아해요? 왜? 갑자기 무슨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글쎄요. 저는 슬픈 발라드 노래 이런 거 되게 그 좋아해요. 저 할머니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좋아하는 노래가 일단 원점이나 봉선화 연정 정도. 왜냐면 마인드가 할머니 쪽 마인드를 담고 머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사실은 모계의 그 DNA를 많이 따라가서 미토콘드리아 기법 같은 걸 보면 그렇다면서요. 모계 쪽의 DNA를 많이 따라가고 IQ도 많이 따라간다고 하는 게 그만큼 같이 생활하고 공유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데 맞벌이가 좋은지 아니면 엄마가 직접 키워야 좋은지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부분은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돈 벌어와야 되는데 그럼. 매일마다 애만 키우고 쌈박질하고 그러면 애들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엔 돈 버는 게 더 낫고 근데 좀 여유가 있다면 엄마가 키워주는 게 제일 좋고 이것저것 좀 힘들면 친정엄마가 키워주는 게 시어머니보다는 더 낫고 우리 최창호 박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 화투를 좋아했어요. 그거 나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밤낮마다 배 뛰는 거 뭐 이런 거 봤었는데 저도 우리가 그래서 고스톱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최은경 씨. 우리 아들도 고스톱 진짜 잘해요. 할머니랑 그러죠. 어머니가 키우시는데. 우리 아니, 그 코미디언 김미아 씨 따님도 이제 굉장히 컸지만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그럼 서른도의 원점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또 할머니 밑에 키워나야는 좋아하는 노래가 애국가예요. 왜냐면 테레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할머니하고 같이 보니까. 옛날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그 그림 있는 책을 하나 놔두고 우리 엄마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이게 저 풋고추가 이렇게 그려 있으니까 그거를 꼬치 이렇게 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꼬치. 그래도 당근이 나오니까 그거를 린징 그리고 엄마 이것만 하듯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엄마 이렇게 무식한 걸로 나 가리켰어? 그 바람에요. 제가 우리 엄마하고 인연을 안 봤어요. 그래, 너 유식한 너 니 애 잘 키워봐라. 너 유식하다. 이게 의사소통하는 사실 가족 간의 방식인데 엄마가 참 그동안 고생이 많고 참 애 이렇게 봐주느라 참 고생하고 내가 너무 고맙고 이런 식의 칭찬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주면 더 참 좋을 것 같아. 말하는 방식이라는 게 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서로 근데 간에, 선생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저같이 성질이 급해서 눈앞에 휙 나오는 사람은 머릿속에 정리가 될 땐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애를 그 앞에서 꼬치, 인진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거기서 엄마 이렇게 나오지 엄마가 평소에 고맙게 잘해주면 내가 엄마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엄마는 정말 내가 그런 이론조차도 머리에서 없앨 만큼 내 엄마한테는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죠. 시어머니한테는 절대로 어머니 이렇게 안 하죠. 그다음 그냥 있다가 애를 그냥 이렇게 뺏어 오죠. 차라리 책을 읽어주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쓱 안아오는 걸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왜 어머니 꽃이라고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줄 알아요? 왜요? 후유증이 큰일 나지. 그 다음에 폭풍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럼요. 아들한테 그게 아들이 내 남편이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찬물 달랠 때 더운 주면 그거 갖고 한 3시간 집이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못하는 여자들은 거지. 잘 안 잊어먹어. 안 잊어져야죠. 식탁에 고추 올라올 왜냐면은 때마다 이제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뭐 먹고 갔더니 돈가스를 먹게요. 돈가스가 기름 끼는 거 뭘 먹고 그러고 이제 잊어먹었어. 그래 섭섭하다고. 한 2달 지나가지고 내가 야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돈가스 기름 끼 때문에 맞아요. 나는 잊어먹었어. 아니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기록기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우리 뭘 상처 기록을 받겠네. 했다가 2달 후에 돈가스 먹자니까 돈가스 기름기 때문에 했다고. 여성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혼을 내야 되는데 화를 내요. 혼을 내야 되는데 짜증을 내요. 맞아.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문제를 항상 봅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잠깐만. 지금 당신은 화를 내는 거야. 아이가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생리통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진다. 네, 생리통 있습니다. 예, 왜냐면 아이를 볼 때 대변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아는 것처럼 집사람도 이 맨스트레이션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많이 내가 달라져요. 사위를 의사를 안 공부. 제가 궁금한 건 남자들은 여자가 그 돈 벌어서 너 자기 개발한다고 그 돈 벌어서 애한테 쓰지 말고 아니면 집에 있어란지 아니면 그 돈을 고스란히 써도 좋으니 나가서 네 자기 개발 해란지 남자들의 진심이 궁금한 거예요. 이경재 원장님 같은 경우에 무조건 집에 있어라죠.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집사람이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다 그 며느리들은 집안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칙이셨어요. 그래서 형수님도 그랬고 저희 집사람도 그랬는데 전 지금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와이프가 직장을 다녔으면 좀 더 육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니까 맡기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사실상 전업주부한테 좀 게을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땐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이 돈을 버니까. 맞벌이여도 그런 남편 많아요. 그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양손 변호사님 남편은 나쁜 남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한 3년 정도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때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그 돈을 고스란히 양육 도우미에게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왜? 항상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요. 맞아요. 본인이 아이들이 예. 그때가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아이에게 중요한 하는데도. 시기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제는 그 현모양처가 없다 그래. 돈 버는 안내가 현모양처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30, 40대 주부들의 현실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여자들이 옆에서 남자를 보좌를 하거나 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일을 했다 생각을 네. 하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을 다시 이렇게 바꿔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한참 클 때 맞벌이를 해가지고 내가 벌은 걸 얘한테 다 토해낸다. 이거 경제적인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이게 자아 실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거 내가 벌어서 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나중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일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정작 가지려고 하면 할 일이 사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인을 하게 되면 이게 관심 정도가 이게 간섭으로 되거든요.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적당하게 믿고 맡길 곳이 있으면 양육을 그냥 이렇게 그냥 분배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생각하고 네. 맞아. 얘가 쳐놓고 또 이렇게 또 아니고 선생님 오늘같이 기죽은 건 처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얘기를 하려고 보면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가 해봐요, 나오고. 재준 씨. 자, 오늘의 주변인 양재진 원장님. 완전한 주변인. 네, 일단 선생님 저는 노총각이 아니고 총각입니다. 아니, 지금 조민 씨가 말씀하신 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여성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얘기인데요. 엄마가 하루 종일 애하고 붙어 있으면서 엄마가 그냥 자기 할 일하고 인터넷 하고 TV 보고 애는 이렇게 놔두를 바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더라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아이에게 굉장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 봐주는 게 아이의 케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일하고 와서 힘든데 왜 엄마만 한두 시간 집에 와서 화장실 힘도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집중적으로 건 사랑을 줘요? 뭐냐면은 아빠는 안 줘요?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가 방송하다 이렇게 삐쳐요. 아니 내가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할게. 자식하고 부모 사이라는 것은 같이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집중력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고. 뒹굴뒹굴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애를 맡겨놓은 여건이 좋으면은 다행이지만 여건이 안 됐을 때 남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불안해 직장 나가도 불안하고 애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일을 못 한다고 일을. 내가 볼 때는. 하이성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건 아는데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고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30대 혹은 40대 초중반의
일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약간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먹고 자고 입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이 너무 세요. 아까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자아실현 좋아요. 근데 어쨌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지출은 더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 명만 벌어서 엄마는 계속 아이를 케어하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엄마는 애가 키워야지 왜 나가서 쓸데없이 돈 벌고 다니냐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30대, 40대 분들, 여성분들,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못할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혀 고려를 안 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근데 왜 생각이 끝까지 들어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왜 잘 키우실 것 자리가 같은데. 저 자리가 이상한 잘 자리다. 받아줄 것 같고. 요즘 이렇게 여성의 그 파워가 사실 이렇게 남편분의 이해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파워가 세지는 건데 왜 결혼 안 했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사람이 결혼을 안 하냐 이거죠. 정말 다 글로만 배웠어. 강적이야, 강적. 여자분이 그게 띄었나 봐요. 이렇게 열린 마음 갖고 있는 남자들. 딴말 할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일을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여자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내조해주고 내가 방송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가정을 꾸리는 분을 원하세요? 이분은 아, 너무 내가 말 잘해야 복잡해요. 되는데, 아니 뭐가 복잡해? 복잡해. 왜냐면 아니, 자아실현하는 사람도 좋고. 지금 저 나이에 뭘 골라서.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 뒤 골라요. 그러니까 입을 하기 꼴 이때까지. 아니 나이가 꽉 차서 찬밥 더운밥 가리려고. 저는요. 멈췄죠. 예. 저는요. 오세요. 애도 제가 키워드리고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이거 놀랐어 이거. 엄마가 키워주든 아빠가 키워주든 다 좋은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엄마가 키워준다고 애기들하고 편먹어갖고 아빠 왕따 시키면 안 돼요. 또 아빠가 키워준다고 편먹어갖고 엄마 왕따 시키고 그런 게 많아. 그러면 저 여기는 네. 자기 집안 얘기하는 아, 제가 요즘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아유, 공적인 자리에서 집안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상담 좀 가슴이 이따가 아파서요. 해드릴게요. 예. 아니 이제 아이를 맞벌이를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엄마가 키우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농객분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파마가 잘 되셨네. 내가 좋아하는 머리다. 아니, 저도 네. 지금 저 친정엄마랑 2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주로 많이 봐주시는데 아까 그 하이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듣고 전 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경우랑 똑같아서. 좀 네. 닮았다 그러고 보니까. 혹시 하이선 씨딸 아니에요? 훈육에서 항상 이제 엄마랑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아이 혼내는 꼴을 못 보세요. 제가 아이를 혼내면 막 방에서 혼자 욕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이제 구해 가세요. 네, 아이를 구출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는 제가 혼내려 가면 일단 할머니부터 찾으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계실 때는 완전히 지멋대로 해요. 근데 할머니만 없으면 존댓말 깍듯이 하고 되게 잘해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혼나니까. 어머니가 키우실 때도 원래 안 혼내고 안 때리셨어요? 아니, 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는 많이 맞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네. 내 맞을 짓을 많이 한국은 좀 엄마의 위기 자리가 있으니까 엄마가 자꾸 중간에 끼면 아이가 나를 좀 우습게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혼낸 다음에 그럼 뒤에서 좀 토닥여줘라. 그 순간만 좀 참아달라. 근데 그거를 참는다고 약속을 하지만 못 참으세요. 결국에는 막, 그러면서 둘이 안고 막 드라마를 찍어요. 애를 구출해 가서 너가 많이 아팠지. 혹시 애를 너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놀래가지고. 저는 아니에요? 한 대만 때려도 강하고 짧게 하긴 하는데 그냥 막 친하게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좋아하시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좀 뇌리에 박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건 뒤에 할머니 있다라 사건 뒤에 할머니 있다라는 얘기. 모든 사건들.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할머니들의 지나친 혹은 도를 넘는 사랑 때문에 아이를 망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할머니들이 손녀, 손주가 이쁘다 하더라도 이뻐만 하셔야지 엄마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훈육하는 것에
거기에 방향을 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아이의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할머니가 끼어들게 되면서 애가 같은 행동을 했는데 할머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이가 혼란을 겪게 돼요. 이런 쪽으로 그렇지만 딱 보는 순간에 열이 확 오르는데. 왜냐면 저는 저 양재진 박사님 말씀에 반대인데 저는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부모님이 키우시잖아요. 저 같이. 너희 부모시잖아요. 저는 호칭을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근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면 저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네. 그 위로받잖아. 위로받죠.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훈육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혼냈으면 걔가 어디 가서 걔도 등 비비고 좀 케이스를 돌파구를 좀 만들어줘야지.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지. 엄마 아빠가 훈육을 뭐 주관적으로 뭐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안 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게 훈육을 하는 중간에 끼어드는 거고요. 훈육한 이후에 위로를 받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내가 학위 딸 거야. 내가 당신하고 이제 우리 이제 양 박사가 하는 얘기도 맞고 형재 씨 하는 얘기도 맞는데 입장 뭐해 도대체? 아니 황희정승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 살으니까 아들이 제가 할머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날마다 하고서 뭐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 싸우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쟁 호투야. 근데 이제 그 얘는 제가 있을 때만 그런다 이거예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 유치원 가기 싫다 그러는데 제가 없으면 잘한대요. 근데 제가 있으면 저한테 안기려고 하고 아빠가 하고 같이 가고 싶다. 왜? 아빠는 안 와서 저기 스쿨버스 태워주거든. 근데 엄마는 아니야. 그냥 걸어가야 돼, 추워도. 그러니까 아빠하고 같이 가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할머니냐 아빠냐도 비슷한 건데 혁재 씨 말은 이제 그러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왜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을 때 그렇게 혼내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저도 승질나요. 할머니, 저도 승질나 아빠가. 결론을 내리면 자식 키우는데 왕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식 키우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들은 다 잘못돼요, 그러면? 야단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애가 바로 자라야지. 예? 내가 말이에요. 운동을 갖다가 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물을 컵에다 따라 먹질 않고 꼭 주전자를 대고 먹어, 입에서. 나 뭔지 알겠다.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거 더럽다고 30 몇 년을 싸워. 못 고치는 건 못 고친다고. 아주 일관성 있게 하셨네요.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걔가 어느 정도 크면은 말귀 알아들을 때 다 학교 다니면서 다 곤치고 배우는 아이를 그렇게 할 이유는 물론 어느 정도의 네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시켜 주는 건 좋지만 그것이 꼭 할머니가 그렇게 한다. 뭐 엄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식 키우는데 무슨 왕도가 있어. 아니요, 왕도 키우니까 감독님이 명을 세우는데 위에 구단주라든가 코치가 껴들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거기다 전적으로 책임을 주고 나중에 구단주가 따로 한번 산다든가. 역도 선수 출신 같은 사람이 왜 야구처럼 설명을 하고 그래? 무슨 내가 얘기해.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애를 야단치는데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야단을 친다고? 님이 늦둥이를 드셔갖고 애를 또 막상 지금 놓으신다면? 늦둥이를 날 힘. 만약에 이제 나이 먹은 사람한테 애 나라는 건 너 욕이야. 아니 혹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못하는 걸 하일성 스님께서 진짜 해내시면 정말 아니 모릅니다. 아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주는 그렇게 이쁜데 막상 또 내를 늦게라도 나서 키우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실 거면은 선생님이 보실 때 따님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아이가 없는 데서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마찬가지지. 나 없는 데서 야단쳐야지.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양성 변호사님. 부모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애를 키우면서 애하고 같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 야단친 거를 반성도 하면서 애가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뭐 부작용 같은 걸 저희도 겪으면서
저도 조금씩 더 나은 부모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막아버리면 제가 애하고 그거를 교류할,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할머니들이 그런 개입을 하시는데 적당한 그 수준에서만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할머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희 엄마도 막 네, 야단치고 나서. 네. 중앙대 이제 영문과를 나오셔가지고 영국영과를 전과를 못하고 굉장히 계속 이제 한이 될 정도로 해서 사실 제가 방송국에 나온 것도 저희 엄마 대리만족인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계통이는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니, 지만 네. 잘하고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나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 저 남편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큰애 같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해서 이제 그 나중에 다양한 직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고 있으면 야 공부 다 해봤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쁘게 잘 커갖고 탤런트 하든지 아나운서 하든지 저는 방송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 직업에 좀 이렇게 좀 폭넓게 넓은 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계속 앉혀가지고 저에 대한 다리 만족을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의 생각만큼 많이 못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를 데리고 저희가 못 컸던 거를 더 이제 푸시려고 하는 그런 걸 너무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다 보니까 엄마 그것까지는 너무 좀 오반 것 같다. 그럼 네가 뭘 한다고 서운하다고 나 짐 싸갖고 간다 이런다고요. 그럼 이게 굉장히 대리만족이 아니라 속상해요. 그건 한풀이 교육이죠. 한풀이죠. 아니 좀 자유롭게 놔두자고요. 뭐든지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내가 왜 이러는 근성이 생겼냐면요. 할머니한테서 컸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 집에서 내가 왕초예요. 뭐 뭐든지 그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고 우리 외삼촌도 그거 가져와 막 이러면 갖다 줘요. 안 갖다 주면 할머니한테 혼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컸어요. 그래도 왜 어디가 어때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애 키우는데 공식이 없다 이거야. 우리도 발가락 내놔봐. 똑같은 발가락이 어디서 다 다르게 하는 거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